어, 저는 김지태고요. 저는 한국 소재의 미국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고요. 모백스는 전 회사에서 거의 1년 정도 사용했었고, 그때 조금 좋았던 점들을 약간 모백스 베스트 프랙티시스라고 지었는데, 어, 약간 이름이 거창한 것 같고, 좀 팁 같은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이 약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랑 겹치는 게 있는데 use strict 그리고 프로바이더랑 인젝트 컨테이너 앤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랑 리액션즈가 있어요. 먼저 use strict부터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use strict에 true를 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use strict 모드가 활성화되고 이걸 활성화해서 뭐가 좋냐면 옵저버블 값을 변경시킬 때 무조건 액션을 쓰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컴포넌트나 스토어에서 무분별하게 값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조금 더 정돈된 코드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액션은 트랜잭션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 액션 내에서 옵저버블 값이 변해도 뭐 리액션이나 재렌더링이 안 돼서 약간 성능의 개선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바이더 앤 인젝트인데 이걸 안 쓰고 그냥 스토어를 싱글턴으로 설정하면은 그냥 컴포넌트나 스토어에서 쉽게 불러올 수 있고 약간 그럼으로 인해서 복잡도는 약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테스트를 할 때 이게 싱글턴이다 보니까 모킹이 더 많이 필요하고 각 컴포넌트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서 그 점이 조금 단점일 수 있는데 프로바이더랑 인젝트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바이더에 넣어주기 전에 스토어 객체를 생성하게 되고 따라서 그 스토어는 인젝트를 통해서만 이제 받게 되니까 좀 더 정돈된 코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 시에도 각 테스트별로 필요할 때마다 스토어를 생성하게 되면 좀 더 테스트에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젝트를 통해서 각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전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예제를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프로바이더에서는 이렇게 스토어를 만들어 주고 이거를 프로바이더에다 넘겨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다 이 스토어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거는 인젝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컴포넌트는 보드 컨테이너고요. 여기서 인젝트가 있고 이제 인젝트 안에 스토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펑션이 있고 이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변수가 보드라는 변수인데 그거를 스토어에서 딱 꺼내와서 이제 정말 이 컴포넌트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올 수 있게 약간 강제할 수 있는 점이 약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어서 이제 리덕스를 사용해 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스마트 앤 덤 컴포넌트라고도 하고 그게 약간 이름이 좀 별로여서 컨테이너 앤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라고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리덕스 쪽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고 일단 각자의 역할을 둬서 좀 더 구조화된 리액트 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컨테이너 컴포넌트부터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 인젝트를 통해서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로 구성을 하고요. 또 필요한 데이터를 스토어에서 가져와서 정제하는 역할을 하고 스토어에서 이제 값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변경하는 로직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컴포넌트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거에 약간 대응되는 개념으로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가 있고 얘는 컨테이너 컴포넌트는 약간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담당하게 되는데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여질지를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고요. 전달받은 프롭스랑 뭐 필요하다면 스테이트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아까 그 프로바이더에 넘겨준 데이터를 쓰는 거고 그래서 보드 컴포넌트에서는 보드라는 그런 어떤 값을 요구로 하니까 얘는 스토어에서 보드라는 값만 꺼내와서 넘겨주는 방식이고 이거를 받아서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스타일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값이 필요한지 정의해 놨고 그 값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드에서 각각의 로우를 가지고 오고 그 로우에 대해서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뭐 스토어가 어떻게 되고 어떤 변경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받은 걸 그대로 쓰는 쪽만 다루고 있어서 약간 이름 가지고도 이 컴포넌트가 뭐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좀 더 구조화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리액션즈인데 리액션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오토런이 있고 오토런 어싱크 그리고 리액션 when이 있고요. 리액션은 모백스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옵저버블 값이 변경되거나 컴퓨티드 값이 변경될 때마다 어떤 로직들이 수행이 되고요. 예를 들면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했는데 이제 앱에다가 토큰을 저장을 했을 때 이제 원래 가야 되는 페이지로 라우팅 시켜주고 이런 어떤 변경에 대한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고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변경됐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라서 약간 프로그램의 흐름을 읽기 어려워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리액션 대신에 약간 명시적으로 로직을 처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뭐 그걸 짠 사람들이나 지금 그 코드를 본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데이터가 변경되고 이런 걸 쉽게 알 수는 있는데 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코드를 보고 이게 어디서 변경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우니까 뭐 아까 예를 들면
로그인 했을 때 받아온 토큰을 저장하고 또 라우팅 하는 것도 그 시점에 처리하면 약간 이해가 좀 더 쉬워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액션에는 각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옵셔널 값인데 이 이름을 붙이지 않게 되면은 디버깅 시에 약간 에러가 그냥 리액션하고 아이디 같은 게 그냥 보이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어떤 리액션에서 에러가 났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권장하고요. 또 오토런 같은 걸 실행을 하면 그 디스포즈 할 수 있는 함수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 리액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그 디스포즈 함수를 받아서 실행을 해주면 이제 그 리액션은 더 이상 돌지 않고 종료되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넘버라는 옵저버블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얘를 이 오토런으로 트래킹하게 되고 이름은 트랙 넘버 체인지라고 했고요. 그냥 변경될 때마다 이 값을 찍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를 셋을 했을 때 이제 콘솔에다가 1이 찍히게 되고 2로 변경하면 2가 찍히고 3으로 변경하면 3이 찍혀요. 그 상태로 이제 더 이상 얘를 트래킹하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이 전달받은 디스포저 함수를 호출만 해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트래킹을 안 하게 되고 좀 확실하게 그 오토런이 끝났다는 것을 보장해주게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짧긴 한데 모백스가 좀 많이 간단해서 약간 팁이라고 할 것도 많이는 없어서 좀 짧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자면 use strict를 활성화하고 싱글턴 대신에 프로바이더랑 인젝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컨테이너 앤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 패턴을 적용하고 리액션은 정말 강력한 핵심 기능이지만 되도록이면 적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이름을 붙이게 하고 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모백스를 좀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약간 질문 같은 거 편하게 해주시면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